사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이 힘든 게 아니라 이성으로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 친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라면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기에 이런 판단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만난 지 몇 년을 넘어 5년, 10년 이상을 친구 사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발견 못했다는 소리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친구로만 생각했던 이성, 즉 남사친이나 여사친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이 느껴질 때 다가서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굳이 이성 친구를 좋아하게 됐는지, 어차피 내 주위에 괜찮은 사람도 없고 단순히 다른 이성을 만나기 귀찮아서, 자주 또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성이어서 다가서는지 내 자신에게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기 귀찮아서 그냥 주위에 있는 이성이니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가볍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다가가신다면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과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다시는 못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친구가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친구라는 그 이름, 그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프레임에 갇혀 그 선 이상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힘든 이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사건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사친이 매일 바지만 입다가 안 입던 치마를 입었다거나,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섹시하게 했을 때, 남사친의 맥주 마실 때 꿀렁거리는 목젖과 쫙 갈라진 팔에 힘줄을 보고, 아, 얘도 남자는 남자구나, 이런 반전 매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가 조금씩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친구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던 장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주위 이성에서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친구라는 갇혀진 시선에서만 바라보다가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를 느꼈을 때 억눌려진 감정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거죠. 사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이 힘든 게 아니라 이성으로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 친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라면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기에 이런 판단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만난 지 몇 년을 넘어 5년, 10년 이상을 친구 사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발견 못했다는 소리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술자리에서 남사친, 여사친이 3, 4, 5 모여 한잔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얘랑 나는 모텔에 같이 가서 자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얘랑 나랑 둘이 무인도에 갇혀도 아무 일이 없을걸? 저는 그런 말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자신 있다면 같이 모텔에 들어가 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또 이런 변명을 해. 야, 얘랑 어떻게 같이 모텔에 들어가냐. 야,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소문나면 진짜 골치 아파진다. 뭐라는 거야. 그럼 말을 말던가. 여러분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런 과정이 힘든 거지, 저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확인하고 싶으면 둘이 몰래, 조용히, 은밀하게 다녀오면 돼요. 하고자 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한 자신들도 갇혀진 공간에 둘만 있다면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일단 들어가 봐. 영화 블루라고는서처럼 둘이 들어갔다 셋이 나오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 놓고 오늘부터 우리 1일이네, 오늘부터 사귀기 시작했네, 이러는 겁니다. 만약 남사친, 여사친과 한정된 공간에서 밤을 보내야 된다면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인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더불어 그 남자가 20대 초반 피 끓는 청춘이라면 당신은 밤새 굉장히 혼날 수도 있어. 당신의 남사친을 무시하다간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남자란 생물이 원래 그래요. 9대1 확률로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자도 저런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문제인 겁니다. 안 그래요? 마치 날 건들면 짐승, 그 말을 듣고 건들지 않고 고이 놔두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라고 말하는 여심처럼 말이죠. 만약 아무 일이 없었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상대에게 정말 티끌만큼의 매력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찐친, 무엇을 해도 이성으로 안 보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둘 사이는 연인 사이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9대1 확률에 당첨된 거예요. 20%의 확률은 진짜 뭘 어떻게 해도 친구 이상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만약 같이 밤을 보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9대1 당첨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사친, 여사친을 내 남자, 내 여자로 만드는 방법. 나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만들지 말자. 이건 비단 남사친, 여사친을 떠나 모든 연애에도 통용될 만큼 중요한 법칙입니다. 신아, 오늘 술 한잔 할 건데 나와라. 좋지. 몇 시에 어디서 볼 건데? 제발 이런 지겨운 상황 좀 그만 만드세요.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매불망 연락 오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쫄래쫄래 나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이 되면 당신에게선 친구 이상의 매력을 느끼긴 힘들 겁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단 사랑을 떠나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항상 바쁘게 살아라. 절대 바쁜 척을 하라거나 시간에 쫓기면서 생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나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취미생활을 하나 이상 만들어서 꾸준히 하시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취미나 운동을 하는 시간에는 절대 다른 약속을 잡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신아, 오늘 한잔 할 건데 나와라. 어쩌지? 나 운동해야 되는데. 야, 운동은 매일 할 수 있잖아. 내일부터 해. 그래? 그럼 그럴까? 이런 한심한 생각 좀 그만하세요. 그 사람을 애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평생 아름다운 우정을 간직할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신아, 오늘 한잔 할 건데 나와라. 미안한데 나 오늘 운동 중이라 조금 힘들겠다. 야, 운동은 매일 할 수 있잖아. 오늘 달리고 내일부터 해. 그건 안 되고 몇 시까지 먹을 건데. 운동 끝나고 먹는 건 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매력은 반감되고 여사친, 남사친, 애인 만들기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게 먼저입니다. 이 부분을 상대에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언제나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던 친구에서 사전 약속이 필요한 친구로 업그레이드, 레벨업이 된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는 상대가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러던 친구였는데 약간의 이질감과 서운함이 교차할 겁니다. 나로 인해 서운함을 느낀다는 건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상대를 서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밀었으니 당겨야지. 이제부턴 친구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친구와 나 둘만 만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소연아, 시간 어때? 시간 괜찮으면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주말에 너 좋아하는 영화 예매해놨는데 같이 갈래? 이런 말은 애인이나 썸녀에게 보내는 톡이지. 톡으로는 짧고 단답으로 의문형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 오빠 운동 끝났는데 술이나 한잔하게 나와. 누나한테 공짜표가 생겼는데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처음부터 상대를 이성으로 느껴지게 행동하면 또 그게 들켜버리면 그 사람은 당신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만남을 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편하게 다가서세요. 이렇게 둘만 만나는 시간을 자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둘만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상대가 자각을 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과 있는 시간이 싫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혹시나 분위기가 좀 괜찮게 무르익었다고 섣불리 고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지껏 잘 참았잖아. 내 할 일 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자주 만나주면 됩니다. 그럼 만나는 중에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너가 내 남자친구냐?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그때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도 남자친구 아니었어?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었어? 이렇게 가벼운 농담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그 후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쯤 되면 당신의 고백을 받아줄 확률이 꽤나 높아져 있을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말로 고백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신감 있게 사귈래 보단 사귀자,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단 좋아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있죠. 술과 밤이 있는 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이것처럼 남녀 사이를 잘 해석한 문장도 드물죠. 만약 내가 남사친과 여사친 사이에 벽을 허물지 못했다면 그건 친구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못 느꼈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멋진 남자, 멋진 여자라면 친구라는 그 단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그 친구를
꼭 애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